2부 주식 썰전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연입니다. 2부 주식 썰전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시장에서 놓쳐서는 안 되는 투자 포인트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종목 고민 해결해드리는 종목 상담 순서 기다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전략주 AS와 새로운 전략주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종목 상담 참여할 수 있는 방법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오늘 함께하실 전문가 한결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 사이트에 들어오셔도 종목 상담 코너가 있습니다. 들어오셔서 종목의 이름, 매수하신 가격, 비중 3가지 올려주시면 방송 시간 통해서 종목 고민도 해결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주식 썰전 함께할 전문가를 소개합니다. 네, 주식 썰전 오늘은 한결선 전문가님과 함께합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과 종목 이야기 가득 풀어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썰전 주제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내일 새벽 2시경 FOMC 회의 결과와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시장에 촉각이 쏠린 미국 FOMC 회의, 시장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번째 썰전 주제입니다. 네, 올해 스페이스X, 원앱 등 해외 민간 우주 기업이 국내에 상륙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국내 위성통신 시장 확대 기대감이 커지면서 오늘 관련주들 주가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스페이스X, 원앱 국내 진출, 관련주 기지개 현황에 대한 주제여도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다음 썰전 주제입니다. 저점 확인하는 2차 전지주, 지금이 기회인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보시죠. 네, 썰전 주제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주제이죠. 네, 오늘 내일 새벽에 발표될 FOMC 회의 결과입니다. 어떤 시장에 대한 영향력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예, 이미 시장에서 하도 많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전망이 될 것이다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실 겁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그 CPI 지수 등 소비자 물가 지수가 이제 좀 안정이 되고요. 또 작년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원자재 가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소위 말해서 이제 킴달러라고 하죠. 이제 달러 강세가 이어지면서 국내 환율도 많이 올라갔었는데, 자 어쨌든 최근 이제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고. 미국의 이제 양쪽 축소 정책들이 이제 어디까지 이어질지에 대한 어떤 방향성, 이게 지금 나타난다고 보여지는데, 최근 작년 하반기만 하더라도 3번 연속 이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 0.75, 75bp를 인상하면서 급격히 금리 인상을 시켰습니다.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인상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자 이게 이제 2월 초에 발표되는 이 부분들이 이제 금년도 시장 방향성을 제시를 해줄 것으로 좀 보고 있는데, 최근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들이 많이 완화가 됐습니다. 일단은 물가 지수도 많이 좀 안정이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보면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물가 안정에 따르는 완만한 금리 인상. 과거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한 0.5% 인상을 좀 기대를 했었는데, 이 정도면 좀 안정되는 부분들. 그래서 일단 시장의 방향성을 우리가 얼추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항상 그렇잖아요. 이게 예상된 흐름대로 갔을 때는 문제는 안 됩니다. 근데 이제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나왔을 때에는 이 불확실성이 증가가 되면서 시장에 어떤 단기적인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점. 가뜩이나 지금 1월 달에 외국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거의 5조 원가량 강력한 순매수가 들어오면서 지수도 가파르게 이제 반등 흐름을 좀 보였었는데, 이런 흐름 속에서 향후에 이런 흐름들이 2월 달에도 추세적으로 좀 지속이 더 될 거냐, 아니면 단기적으로 한번 좀 꺾이고 조정을 줄 것이냐, 이런 어떤 방향성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면요. 미국의 CPI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뭐 6개월 내에 지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월 13일 날 1월 달 소비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겠지만 작년 2022년 7월 달에 9.1%대에서 내리 6개월 하락하고 이제 1월 달에 한 6.5% 정도 12월 달 거 발표가 됐고요. 2월 달께 이제 과연 이게 6% 언더로 내려갈 거냐 아니면 6%대로 맞춰줄 거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체크하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6% 언더로 내려온다라고 한다면은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이 많이 사라지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간접적인 지표를 좀 활용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그 금리 인상 추이를 좀 보면은 뭐 이게 불과 1년 사이에 기준금리가 0.25 거의 제로금리였죠. 네. 제로금리에서 지금 4.5%가량 상승을 좀 한 상황인데 자 이번에 과연 50bp를 좀 올릴 것이냐 25bp를 올릴 것이냐 이거에 따라서 향후의 흐름들 그러면 이제 금년도 그 기준금리를 얼마큼 예상치를 우리가 전망해 볼 수가 있는데 좀 많은 시장에서는 뭐 5%에서 5.25가 최대치가 아닐까 물론 2, 3개월 전만 하더라도 5.5에서 6%까지 우려를 했었는데 이 기대치가 많이 지금 낮아져 있다는 점,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중요한 거는 향후 이제 이게 어떻게 나왔을 때의 시장의 반응들 또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시나리오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거의 시장 참여자들의 거의 한 8, 90%는 25bp, 소위 얘기해서 이제 베이비 스텝이라고 하죠. 0.25% 정도 인상을 예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도 수준에서 머물러 준다면은 1월 달에 반등 흐름이 뭐 1월 달처럼 강하진 않겠지만 이 반등 흐름이 지속적으로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발판.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도 한번 언급이 됐었는데 상반기 때의 금리 인상이 마무리가 되고 연내에 금리 인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어떤 명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라 보이고요. 50bp 인상, 그러니까 0.5% 인상을 하게 되면 이제 시장의 많은 예측치보다는 올려잡는 거겠죠. 네. 단기 충격이 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특히 이제 모든 투자 시장, 특히 이제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 불확실성이 상당히 큰 악재 그리고 주가 하락 요인을 작용이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거의 한 8, 90%가 뭐 0.25 정도 인상할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예상치 못한 강한 인상으로 이제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흔한 말로 뒤통수 친다고 하죠. 이럴 경우에는 단기적인 시장 충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가뜩이나 이제 1월 달에 시장이 강하게 올라왔는데 이 상승폭을 또 일정 부분 또 반납할 수 있는 부분들 이렇게 되면은 금년 상반기 중으로 금리 인상 마무리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다 흐트러지겠죠. 그리고 연내에 금리 인상이 이제 될 거냐. 자, 이런 부분들도 이제 불확실성이 높아지기 됨에 따라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이런 흐름들. 자, 이렇게 되면은 조금 머리가 아플 겁니다.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올 건지에 따라서 우리가 어느 시장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 뭐 이게 이제 주식을 내가 들고 있다라고 한다라면은 예상치대로 나온다라면은 그대로 뭐 홀딩 보유를 하는 전략을 가져가면 되겠지만 혹시라도 만에 하나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왔을 경우에는 단기적인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이번 결과 발표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인플레이션 둔화를 알리는 시장 지표들이 계속해서 나오면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좀 조금은 수그러든 상황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베이비 스텝으로 좀 무게가 실리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께서 0.25%포인트와 0.5%포인트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시장 전략 대응해 보자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다음 썰전 주제도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오늘 이와 관련해서 이런 인공위성 관련주도 많이 올라갔었는데요.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우리 이제 소위 얘기해서 그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네. 많이 쓰고 있는 게 뭐냐면 걔네들은 좀 통신망이 다 이제 네. 부서져서 전쟁 중이기 때문에 쓰지는 네. 못하는데 다 연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위성 통신을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그 스페이스X라고 이제 머스크가 만든 그 회사에서 이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 네. 자, 이게 이제 국내 시장에도 드디어 진출을 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상당한 시장에 많은 영향을 줄 텐데요.
사실 국내에도 이제 이런 인터넷 통신 시장이 상당히 잘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큰 충격으로 오지는 않을 거로 보이지만 새로운 시장이 본격적으로 또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가 이 부분을 상당히 예의주시를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창업한 스페이스 X라고 하죠. 이게 이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의 서울에 이제 전파관리소 이제 가락동에 있는데요. 모든 통신이나 기관 사업자들은 이 전파관리소의 설비나 사용 신청을 하고 승인이 나야 이게 상용화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를 지금 신청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위성통신이라고 한다면 말 그대로 어떤 유선이 아닌 지상과 인공위성 간의 통신을 통한 인터넷 환경을 구축하는 건데 특히 이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게 선박들. 우리 이제 바다에 나가고 있는 선박들은 말 그대로 이런 위성 통신을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제 산간 지역, 소위 얘기해서 유선 통신망이 구축이 되지 않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일부 이제 B2B 서비스라고 하는데요. 이제 기업 간에 상당히 이제 물류나 배달 서비스에서 네트워크망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망으로 본다면은 상당히 시장이 점진적으로 새로운 시장이 좀 열리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또 스페이스 X뿐만 아니고 영국의 본사를 둔 위닙도 국내 이제 위성통신 서비스를 시작하겠다라고 지금 발표가 나왔는데, 자, 준비된 자료를 보면요, 구조는 간단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저궤도 위성이라고 하죠. 지상에서 한 2,000km 또 한 3만 km 사이에 있는 저궤도 위성을 쏘아 올려서 전 지구의 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한 다음에 이런 이제 무선 통신을 통해서 지상과 함께 통신 인프라를 이제 구축하는 형태입니다. 네. 일례로 이제 스페이스 X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의 한 7, 8년 됐죠. 지금 뭐 매년 2, 3천 개 위성을 좀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최대 10만 개까지 구축을 하겠다. 그리고 이제 2027년도까지 구축을 하겠다고 이미 발표가 되는 상황이고요. 국내 업체들도 지금 상당히 좀 구축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자, 국내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런 이제 위성 통신 쪽에 상당히 조금 아직은 이제 시작 단계라고 좀 봐야 될 그런 부분들. 그리고 단순하게 위성 통신뿐만 아니고요. 국내 이제 발사체 시장까지도 같이, 왜냐하면 국내 같은 경우는 독자 발사체까지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참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국내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 사업들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를 한번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KT 같은 경우는 KT셋에서 이미 2,000km와 또 3만 km의 정지 위성을 쏘아 올릴 계획을 지금 잡고 있죠. 근데 아직은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2023년도에 진행하는 걸로 좀 되어 있고요. LG U+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우리가 5G를 넘어서 6G라고 하죠. 이런 이제 저궤도 위성 통신 네트워크망을 형성하는 이제 사업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이쪽 시장이 본격화되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하나그룹 같은 경우는 방산 기업으로 탈바꿈하는 것도 있지만 직접 발사체뿐만 아니고 위성 통신을 제작하는 서비스까지 해서 이제 2023년도부터 통신 위성을 독자적으로 발사를 해가지고 시범 서비스를 준비하는 계획을 좀 잡고 있고요. 이제 한국과컴퓨터 같은 경우는 이미 민간 저궤도 위성인 세종1호를 작년에 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사업들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자,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들이 경쟁을 하기에는 아직은 많이 역부족인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 이제 위성 통신, 특히 이제 광케이블 시장들이 새롭게 성장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기존에 광케이블이 국내에는 많이 깔려 있어서 속도가 좀 느린 부분은 단점일 수는 있지만 산간 지역이나 해양, 그리고 이제 일부 기업들이 빠른 속도의 5G가 아닌 6G의 어떤 빠른 속도의 유선 통신망을 활용을 할 수 있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인 새로운 시장의 어떤 성장 모멘텀으로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다만 오늘 이제 이 부분 때문에 일부 종목들이 상당히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특히 이제 AP위성 같은 경우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요. 일부 이제 세트레가이나 인텔렌테크 또 이제 캔코어 아이테크 같은 경우도 강한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뭐 항상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연초에 새롭게 성장하는 종목들 또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이런 이슈가 등장하는 경우들은 단기간 좀 급등하는 경우들을 발생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을 드렸듯이 실적으로 연결되지 않다라면은 단기 급등 이후에 주가가 다시 또 되밀릴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 국내 이제 위성통신 시장에 스페이스X나 위넷이 등장한다 하더라도 당장 큰 시장을 형성하기에는 좀 한계점이 분명히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다 알다시피 국내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 인터넷 통신망들이 잘 구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뭐 굳이 이제 통신이 위성 통신이 네트워크 통신이 안 되는 지역이 상당히 적고요.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해외 같은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워낙 광범위하고 호주도 지역이 넓다 보니까 이런 위성 통신 시장들이 상당히 큰 성장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국내 시장에서는 좀 이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우리가 좀 염두를 해두고 좀 이런 그 이슈들을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스페이스X 원의 국내 진출 소식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 들어봤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같은 전쟁 상황과 또 해양이나 산지 등에서도 사용되는 부분이고요. 이 시장에 점진적으로 글로벌망으로 더 확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만 현재는 시작 단계로 아직 가시화에는 좀 시간이 더 필요하고 이슈로 단기간 급등할 수 있어서 실적으로 연결되는 부분까지도 확인해 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썰전 주제입니다. 네, 오늘 2차 전지 관련주 좀 견조했습니다. 2차 전지주가 꼭 필요한 사업 분야이지만 좀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요. 2차 전지주 어떤 이야기일까요? 예, 오늘 뭐 제가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를 이렇게 들고 나온 게 워낙 이게 이제 최근 1, 2년 동안에 시장의 주도주로서 상승을 좀 많이 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개인 투자가분들이 이런 관련주를 아직도 들고 있으면서 좀 많이 힘들어하신 분이 굉장히 많이 있고요. 최근에 시장 흐름상으로 본다라면은 주가도 워낙 많이 빠져 있고 지금 바닥을 다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는 새롭게 봐야 될 구간에 좀 진입을 한 부분이 있어서 이제 2차 전지 관련된 이슈를 좀 들고 나와봤는데 국내 이제 배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뭐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중국 시장 때문에 상당히 힘들었던 부분들 그리고 이제 중국의 저가 공세 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최근 그 전기차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거는 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긴 하지만 중국과 워낙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한 가지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 작년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IRA라고 하죠.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여기에서 이제 국내 업체들이 이제 보조금 지급 혜택에서 배제가 됨에 따라서 시장이 한번 출렁거렸습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그런 부분들. 근데 최근에 이제 보완책들이 좀 나오고 있죠. 원래 이제 정확하게 이 IRA를 살펴보면요. 미국산 전기차 구매 시 이제 연간 30만 불이죠. 이제 하나로 친다면 연봉 한 3억 6천 정도 소득 이하 가정에서 전기차를 구매했을 경우 한 7,500불 정도의 이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말 그대로 이제 워낙 그 원자재나 올품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들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소비를 진작시키고 미국 내 어떤 생산 여력들을 확보하기 위한 이런 이제 정책들인데 사실 여기에 이제 한국과 일부 미국과 우호적인 나라가 제외됨에 따라서 되게 말들이 많았었죠. 근데 이제 약간 보완책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그래도 미비한 그런 부분들. 다만 이제 미국과 FTA를 체결했던 국가에서는 일단 부품이나 조립 생산 분부에 대해서 한 50% 정도, 한 3,750불 정도의 세액공제 보조금을 지급을 함에 따라서 좀 완화가 된 그런 측면. 이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 부분 크게 우려함에 따라서 소위 얘기해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많이 빠지기도 했고 이것 때문에 힘들어 했었는데 이제는 좀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미국 내에 이런 이제 전기차 판매량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들이 조금 축소가 되고 있죠. 그래서 뭐 시장이 좀
축소가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지만 전체 파이는 커지고 있지만 보조금 축소에 대한 영향은 물론 있겠지만 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일단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 한때 K 배터리로 잘 나갔었는데 중국 업체들하고 경쟁이 많이 격화가 되고 중국 시장이 워낙 커지는데 국내 그 배터리 업체들이 공급 제한이 걸림에 따라서 이 부분이 힘들었었는데 미국하고 중국하고 상당히 지금 산업이나 정치적으로 많이 지금 견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번 IRA 때문에 중국산 배터리들의 어떤 미국 수출 규제가 오히려 한국산 K 배터리 산업들의 수혜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이 부분을 좀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환율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작년에 이제 워낙 네. 원자재 가격들이 많이 올랐었죠. 근데 최근에 좀 진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이 조금 안정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이제 환율도 한때 뭐 1,400원, 500원을 올라서는 그런 모습 속에서 최근에 1,200원대로 좀 하락하는 부분. 그래서 원가 구조상으로 이제 비용이 축소가 되고 있다는 점. 그럼 결국은 이제 수익성이 조금 개선되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본다라면은 물론 이제 재작년처럼 뭐 엄청난 급격한 성장의 모습은 아니더라도 최근에 주가가 많이 빠졌고 성장세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는 배터리 관련주들을 금년도에도 계속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준비된 자료를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미국 전기차 배터리 수요 전망에 대한 이제 자료인데 뭐 시장은 굉장히 커지고 있죠. 국내 대표적인 배터리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 뭐 삼성 SDI 전체 시장의 합산을 본다면은 2022년 대비 충분히 앞으로 2, 3년 동안의 시장 규모가 거의 5배 이상 분명히 커진다는 점. 물론 모든 이 5배, 500% 이상 성장하는 이 시장 속에서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공급을 얼마큼 점유를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있지만 중국산 제품에 규제가 들어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 부분 국산 K 배터리들이 점유율을 확대를 할 수 있다는 가능성 요거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이 왜 이제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배터리 셀 업체도 있지만 소재 기업들도 우리가 좀 봐야 될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원래 이제 전기차 배터리 구조를 보면요 한 3가지, 4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일명 그 일정 부분 양극재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음극재 그리고 이제 전기를 서로 통할 수 있는 전해액 부분 그리고 이거를 중간에 막는 분리막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 자 그 중에서 양극재 부분이 원가 비중의 거의 한 40%, 45%를 점유할 정도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국내 배터리 소재 업체들이 이 양극재 쪽에 상당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전해액 쪽은 요즘 이제 자동차, 특히 전기차가 화재가 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강한 충격에 의해서 이제 화재가 나면은 사실 불이 잘 안 꺼지는 이제 그런 부분들. 이 문제 때문에 이 전해액 부분을 전고체, 쉽게 말하면 고체 형태의 전해액을 만들어서 이런 화재 취약한 부분을 해결하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도 최근에 국내에서 기술 개발을 하고 이런 전고체 시장이 지금 계속 상용화를 위해서 개발하고 있다는 점. 향후에 5년이나 한 7년 정도 후에는 이런 전고체 배터리가 나오게 된다면은 국내 업체들의 상당히 큰 수혜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이 부분을 좀 하나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관련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을 좀 뽑아왔습니다. 이제 뭐 많은 종목들이 있고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양극재 부분이 거의 한 40% 점유를 원가에서 차지를 하고 있고요. 음극재 부분이 거의 한 30에서 35% 정도. 나머지 부분이 이제 전해액이나 분리막, 그다음에 전지박, 동박이라고 하죠. 이 그 배터리를 감싸는 이런 이제 알루미늄 호일이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는데 이런 많은 소재 업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셀 업체들도 있고 소재 업체들이 있는데 2차 전지 관련주 중에서 아무래도 중국과 경쟁 그리고 이제 최근 그 국내 K 배터리 업체들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부분들이 이런 소재 쪽이다 보니까 이 양극재나 음극재 쪽을 많이 주목을 하게 되는데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제 포스코 케미칼, 뭐 에코프로비엠, 뭐 LNF, 뭐 코스모 신소재 이런 양극재를 소재를 공급하는 회사들. 그다음에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뭐 대주전자재료나 SK 머티리얼, 한솔케미칼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회사를 제가 나열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요. 이게
작년부터 거의 1년간 내리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거죠. 실적은 나쁘지 않아요. 물론 과거처럼 성장률이 뭐 1년에 뭐 300% 증가가 되는 게 아니고 뭐 금년도에도 못해도 한 100에서 150% 성장을 계속 하고 있는데 주가가 워낙 많이 빠졌다는 점, 이 부분을 이제 주목을 좀 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네. 글로벌 이제 양극재 수요 전망을 잠깐 자료를 준비를 해봤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양극재에도 이 소재별로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요. 우리가 흔히들 말해서 NCM 계열의 그 배터리 소재가 있고요. 또 NCN 계열, 그다음에 LFP 방식이 있는데 뭐 아시겠지만 배터리 소재, 리튬이라는 소재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코발트나 망간이 들어가고 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NCM 계열의 배터리를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데 가격은 비싸지만 고성능의 배터리를 생산할 수 있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LFP 방식, 쉽게 말하면 리튬 인산 처리라는 소재를 쓰고 있는데 이게 이제 성능은 떨어지지만 가격이 굉장히 쌉니다. 최근에 이제 그 테슬라가 이 LFP 방식의 배터리를 쓴다고 해서 한때 뭐 국내 배터리 업체 충격을 줬지만은 이런 부분이 좀 해결이 될 수 있다는 점, 요걸 봐야 될 것 같고요.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이런 소재 업체들의 실적들이 나쁘지 않은데 주가는 작년에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점에서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뭐 이런 양극재 관련된 또 그리고 리튬 관련된 그 가격 동향도 잠깐 준비된 자료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네. 한때 이제 사실 이쪽 같은 경우에는 중국 생산 물량이 거의 한 75%를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한 칠레 쪽에서 가져오고 있고요. 근데 최근 이제 포스코 케미칼이 뭐 아르헨티나에서 이런 리튬 호수를 또 개발하고 있고요. 일부 이제 국내에서도 리튬 광산이 발견됐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되면 중국에서 전량 수입, 굉장히 많은 물량을 수입해 왔던 이런 리튬 소재들이 국내에도 생산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중국의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소재 관련된 기업들, 특히 이제 양극재뿐만 아니고 이런 리튬 소재 관련주들도 상당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지 않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격 동향을 잠깐 보겠습니다. 뭐 리튬 가격 같은 경우에는요, 최근 이제 2020년대만 하더라도 상당히 가격이 많이 빠져 있었는데, 네. 뭐 우리 이제 코로나 때문에 뭐 공급 양이 충분치 않다 보니까 이 가격이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죠. 특히 중국 시장이 고공성장을 하다 보니까 중국 시장에서 수요가 폭발함에 따라서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던, 최근에 좀 진정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게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국내 그리고 중국 이외의 지역에서 이런 소재가 공급이 되고 이거를 또 가공할 수 있는 국내 기업들이 상당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을 본다면은 양극재 관련된 소재 기업들 그리고 리튬 소재 관련된 기업들이 주가도 많이 빠져 있고 금년도 실적 성장세는 여전히 괜찮다는 점, 특히 4분기 실적도 상당히 굉장히 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동안 힘들게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은 절대 팔 때 아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시장에서 우리가 좀 살만한 종목이 뭐가 있냐, 그리고 좀 금년도에 우리 성장주로서 볼만한 섹터가 뭐가 있냐라고 한다면은 여전히 배터리나 2차 전지 소재 관련된 기업들, 이쪽은 여전히 메리트가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측면을 떠나서라도 우리가 상반기 시장이 좀 안정화되고 바닥을 다진다는 측면에서 다시금 이쪽 종목군들이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금년 상반기 중으로 상당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 그 2차 전지 관련된 지금은 기회이지 않을까라는 부분 좀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2차 전지 관련 부분 기회이지 않을까라고 먼저 정리해 보겠습니다. 국내 배터리 시장이 중고 저가 배터리 경쟁과 또 작년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지원 배제되면서 힘들었었는데요. 하지만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요. 또 보조금 축소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과 함께 또 중국과의 미국과의 견제 관계에서 오히려 한국 배터리가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양극재나 소재 리튬 등 다양한 부분에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종목이었습니다. 이야기해주신 한결선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면 문자 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노란 톡방의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면 하단에 QR코드도 보이시죠? 휴대폰 카메라로 찍으시면 입장 가능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전문가님과 시장과 종목 대응 더 얻어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9시부터 한결선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최근 이제 춘절도 끝났고 네. 중국이 이제 코로나 정책을 이제 해제를 하고 있는데 국내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마스크를 이제 해제를 했는데 중국이 본격적으로 돌아가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도 많이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중국의 어떤 경기 회복 가능성, 거기에 따른 어떤 수혜주들, 물론 이제 약간의 2차 전지 소재 관련주도 경쟁 관계에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요거와 관련된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방송을 좀 진행할 테니까요. 시간 되시는 분들 많은 참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후 9시부터 이어지는 한결선 전문가님의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서는 이 중국 경기 회복과 함께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주제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에 들어오시면 한결선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참여해 보시고요. 저희 방송 후반부에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힌트를 들어보시고 정답을 아시는 분들도 9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에 들어오셔서 채팅창에 정답 올려주시면 저희가 추첨 통해서 커피 쿠폰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코너 전략주 AS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전략주 AS 시간입니다. 전문가님께서 방송 중에 실제로 추천드렸던 전략주에 대해서 오늘 기준으로 또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하나하나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입니다. 26일 지난 방송 추천 종목이었습니다. 로봇 관련주 로보티즈인데요. 이미 많이 올라서 더 올라갈 수 있을까 했는데 수익률이 15%를 달성을 했습니다. 로봇 관련주 좀 없으시면 너무 소외감을 많이 느끼실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로보티즈 어떤 전략 필요할까요? 네, 1월 달에 우리가 이제 주도 섹터 종목이라고 이제 빼놓지 않고 얘기했던 게 로봇하고 소위 해서 인공지능, 특히 이제 챗 GPT 관련주들이 1월 달 시장을 뭐 이끌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제 로봇 관련주들이 이렇게 부각되는 이유 중에 하나, 뭐 이미 세스 2023에서 발표한 부분도 있지만 이 삼성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본격적인 투자 소식이 알려지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로봇 시장이 성장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기대감도 상당히 반영이 됐다라고 봅니다. 이미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미국의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사에 로봇회사를 인수하면서 소위 얘기해서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하죠. 사람이 하지 못하는 사람과 같은 기능을 하면서 사람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협동 로봇 쪽을 상당히 그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데 삼성도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런 협동 로봇 쪽 진출, 그다음에 이제 확대를 좀 하고 있고요. LG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산업용 로봇 쪽으로 많이 투자를 하고 집중을 좀 하고 있는데 워낙 이제 그 협동 로봇 쪽의 주가가 워낙 고공행진을 함에 따라서 뭐 추격 매수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후속으로 좀 더 갈만한 종목이 뭘까라고 했을 때 이제 이 산업용 로봇으로서 로보티즈를 말씀을 좀 드렸을 겁니다.
특히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산업용 로봇뿐만 아니고 이제 특히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감속기라고 하죠. 이 관절, 사람의 관절 부분에 해당하는 부품을 만들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로봇 시장이 성장하면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난번에 이제 말씀을 드렸을 때가 가격이 이미 양봉이 지금 나오면서 올랐기 때문에 조정 시에 좀 매수를 해보는 게 어떨까. 일단 방송에서 제시하는 거는 시초가 이하기 때문에 사실 좀 조심스러웠는데 그 다음날 당일날 이제 시초가 당일날 슬쩍 오르고 다시 밀렸었죠. 그러다가 이제 다시금 상승 흐름 이어졌고 일단 1차적으로는 제시했던 목표가를 일단은 뭐 33,000원대로 올라선 그런 모습. 근데 이제 아직 추세가 꺾이지는 않은 것으로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시장이 좀 워낙 따지고 보면은 로보티스 같은 경우에도 24,000원대에서 3만원대, 얼추 한 25%가량, 30%가량 단기적으로 올랐기 때문에 시장이 살짝 조정을 주거나 전체적인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될 경우 차익 물량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항상 염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익 실현을 하시고 차익 실현을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단 3만 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요. 만약에 조금 더 좀 불안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차 목표가를 일단 터치를 했기 때문에 뭐 최소한 반절 정도는 이익 실현을 하시고 요 31,000원대 지난번 그 양봉이 나왔던 요 구간대가 오늘 살짝 아래 터치했다가 좀 다시 반등을 주긴 했는데 요것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은 좀 지켜보는 전략. 로봇 관련주가 워낙 많이 갔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건 맞지만 아직 소위 얘기해서 산업용 로봇 쪽, 특히 산업용 로봇의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들은 로봇 시장 성장했다는 수혜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본다라면은 로보티즈가 아직 꺾이지는 않았다는 거,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CES 2023의 주목과 함께 이 삼성전자 대기업의 로봇 관련주 투자로 상승 바람이 크게 불었던 테마입니다. 사람의 관절에 해당하는 로봇 부품 생산하는 기업 로보티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로봇 사업 상승과 동반될 수밖에 없다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기술적으로 아주 추세는 꺾이지 않았고 조정이 나오면 매수도 유효하지만 이 3만 원 선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홀딩도 의견 주셨네요. 다음 종목입니다. 지난달 21일에 매수했던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좀 말하기가 너무 어마어마한 종목입니다. 예, 전문가님께서 너무 올라서 약간 걱정된다라고 하셨는데 또 올랐습니다. 예. 네, 어떻게 이렇게 들고 계시는 분이 계셨을까요? 쉽지는 그쵸? 않았을 거 보고 있고요. 그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뭐 부분적으로 이익을 챙기면서 이거 소량만 가지고 가면 모를까 이거를 계속 들고 가기는 좀 부담되지 않을까. 일단 뭐 기술적인 부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챗 GPT가 12월 중순에 제가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고요. 특히 이제 오픈 AI가 개발하면서 3.5 버전 출시가 됐고 이게 출시 열흘 만에 100만 명.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사전 가입자가 1,000만 명가량 증가됐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또 하나 또 이슈가 됐던 거는 엊그젠가요.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 챗 GPT 관련된 이 뉴스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상당히 사회적으로 좀 이슈가 됐다는 부분들. 자,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도 이런 그 챗 GPT 관련된 AI 솔루션을 개발을 해서 상용화를 시키겠다. 그러면서 지금 굉장히 열풍을 불었습니다. 그래서 코난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지난 12월 중순경에 얘기를 드렸을 때만 하더라도 23,000원, 24,000원대 상당히 저점권에서 완만하게 움직였던 이제 그런 부분들인데 1월 달 들어오면서 고공행진을 했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제 바람몰이라고 하죠. 예, 이슈가 등장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돈들이 뭐 다 몰렸습니다. 굳이 뭐 코난 테크놀로지뿐만 아니고요. 뭐 솔루특수나 그다음에 셀바스 AI 뭐 이런 종목들도 최근 거의 뭐 2배 이상, 100% 이상, 150% 이상 상승한 이런 이제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많이 올라서 좋긴 한데 우리가 이제 흔히들 이제 투자자들 세계에서는 이런 종목들은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이지 매수자의 영역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많이 날아가도 좋긴 하지만 항상 우리가 이제 증시 경험에도 그런 말이 있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장의 어떤 실적에 기반돼서 올라가는 건 좋은데
뭐 시장이 성장하는 거 분명히 맞죠. 하지만 당장에 이 부분들이 가시화되려면 분명히 시간이 필요하고 있다는 점. 결국은 주가가 가는 건 맞지만 단기간 고공행진 너무 많이 올랐다는 점에서는 일단 부담이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 10만 원 터치를 하고 오늘도 12만 원 터치 찍고 오늘 종가는 10만 6천 원. 거의 한 뭐 400% 상승을 했기 때문에 네.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날아간 건 좋은데 너무 많이 날아갔다는 점에는 부담이 되고요.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매수자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 이거를 들고 있자는 분들은 아쉽지만 지금은 쳐다볼 때는 아니라는 거. 만약에 들고 계신 분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2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가격대는 거의 한 8만 5천 원, 9만 원인데 네. 이미 돌파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고점이 어딘지는 이제 아무도 알 수 없는 뭐 신의 영역으로 됐기 네. 때문에 뭐 이 부분 어디가 갈지는 저도 장담을 할 수 없겠지만 얼추 지금 뭐 8, 9분응선은 다 왔다는 점. 그리고 오늘 그 대량 거래가 나오고 도지형이라고 하죠. 윗꼬리가 긴 이런 양봉 형태가 나온다는 거는 차익 물량도 상당히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이제 여기서 뭔가가 조금 악재가 나오거나 주가가 흔들리게 되면 소위 얘기해서 이제 이익 실현 을 하고자 하는. 왜냐하면 뭐 4만 원대, 5만 원대 잡았던 분들도 거의 뭐 100% 이상 수익을 났기 때문에 요 차익에 한꺼번에 몰려버리게 되면 단기간 급락할 수 있다는 점. 네. 언제 그게 나올지는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조심해야 되고 보유자의 영역이라는 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거를 뭐 새롭게 여기서 추격 매수하는 거는 뭐 주식 매매자의 어떤 기본은 절대 아니라는 점. 네. 이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챗 GPT 관련 호재들이 계속해서 나왔고 여기에 중국발 챗 GPT 관련 상용화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계속해서 시세 분출을 했습니다. 하지만 AI 관련 열풍은 실적이 아닌 이슈로 움직인 만큼 너무 무섭게 올라서 보유자 영역으로 정리해 주셨고요. 오늘 또 윗골이 길게 나온 만큼 계속해서 좀 보수적으로 이제는 바라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19일에 매수했던 메타버스 관련 종목 뉴프렉스입니다. 오늘 메타버스 관련 종목도 흐름이 좋았는데요. 수익률 10% 달성을 했고요. 오늘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뉴프렉스는 또 어떻게 보실까요? 예, 뉴프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카메라 모듈사인데 네. 이제 소위 얘기해서 우리가 이제 XR 기기 이런 출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다고 이제 설명을 드렸었는데 네. 좀 안정적인 종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실적은 상당히 양호한데 단기적인 좀 악재들 그리고 이제 소위 얘기해서 IT 부품주들이 조금 주춤거리고 있죠.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완만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고 그때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일단 뭐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그 흐름상 본다라면은 약간 박스권 흐름에서 지금 점차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일단 뭐 6,000원 뭐 중후반대 6,500원대를 좀 야금야금 올라오고 지금 7,000원대로 올라왔는데 이제 갤럭시 S23이 지금 이제 아마 이번 주에 본격적인 언박싱 행사가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판매 지금 예약들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뭐 얼마큼 흥행을 할지 과거처럼 폭발적인 그 성장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카메라 모듈 쪽, 특히 이제 카메라 성능의 고사양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누피렉스도 상당히 좀 카메라 모듈 회사로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 요거 하나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베트남 공장이 또 본격화 가동이 됨에 따라서 4분기나 특히 상반기 실적도 상당히 양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적 모멘트를 본다라면은 단기적으로 본다면 충분히 뭐 한 7,000원 중후반까지도 우리가 노려볼 수 있는 일단 1차적으로 제시했던 가격들 한 7,200원, 300원 정도로 충분히 올라올 수 있다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조금 가늠해 보고 싶은 거는 지난번에 7,500원대에서 한번 좀 출렁거렸기 때문에 네. 요 구간까지는 크게 어렵지는 않게 올라오지 않을까. 다만 이제 이 종목이 뭐 급등주나 그런 성향은 아니기 때문에 완만한 상승을 보일 수는 있겠지만 요 구간대 매물대까지는 올라온 이후 또 새로운 어떤 재료 이슈 이런 게 나와주면 요 매물대를 돌파할 수 있는지 이 여부를 좀 전 개인적으로 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혹시 이 종목을 들고 계신 분들은 뭐 지금은 그냥 느긋하게 편안하게 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뭐 이거는 꼭 이번 주뿐만 아니고 다음 주까지도 우리가 좀 계속 살펴보면서 완만한 상승 흐름 이어지는지 체크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카메라 모듈 XR 메타버스 관련주 뉴플렉스였습니다. 실적이 받쳐주는 안정적인 종목이고요. 박스권에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또 새로운 갤럭시 모델 공개와 함께 이 카메라 부분 수혜도 예상이 되면서 7,000원 중후반까지 느긋하게 지켜보자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코너 도전 상한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도전 상한가 새로운 전략주에 대한 힌트를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네, 힌트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오늘 준비한 종목은요. 네. 아까 그 2차 전지 관련된 소재 쪽을 좀 준비를 해왔고요. 네. 원래는 그 발전 보일러 만드는 회사에서 2차 전지 관련된 산업으로 좀 전환되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잠깐 이제 준비된 자료를 보면서 이 회사 부분들을 좀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원래 이제 플랜트 사업 부분들이 있고요. 또 2차 전지 생산 라인을 만드는 그런 산업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양극재 공정 설계 쪽 구축을 가지고 있고 또 자회사를 통해서 리튬 가공 이런 그 산업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2차 전지 관련된 기업으로 탈바꿈을 하고 있는 이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 전지 양극재 제조 공정 설비 단계를 본다면 과거에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소위 얘기해서 건조기라고 하죠. 양극재의 소재를 건조하는 이런 발전 설비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직접적으로 리튬 소재를 가공하는 이런 설비 양산을 가지고 있다는 점. 특히 이제 월 생산 능력이 이제 500만 톤에서 뭐 2, 3년 후에는 뭐 3만 톤으로 증가되는 이런 흐름을 본다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 소재 관련된 기업들 흐름들 굉장히 좀 유망하지 않나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기술적인 흐름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최근 주가도 상당히 뭐 상승과 하락, 파동을 주면서 완만하게 흘러간 상황입니다. 이미 주가 흐름을 보더라도 작년 같은 경우에도 시장이 조정을 받았지만은 일단 1차 상승하고 또 한두 달 조정을 주고 또 한 2, 3주 상승하고 또 한 달 정도 조정 그리고 또 한 달 정도 상승하고 최근에 좀 2달간 조정을 줬기 때문에 뭐 실적도 금년도에 전년 대비해서 거의 한 150%, 200% 성장하는 이런 실적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리튬 소재 산업들이 굉장히 급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 이런 부분에서 본다라면은 이 종목도 새롭게 등장하지 않을까. 이 리튬 소재 관련된 종목군들이 꼭 이 종목 말고도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상대적으로 오르지 못했다는 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오늘 이 종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전략적 힌트를 들어봤습니다. 폐열 회수 플랜트 사업과 2차 전지 관련 업체이고요. 여기에 자회사 통한 리튬 관련 사업도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으로 상승 조정 나오고 있고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관심 갖고 지켜보자라고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야기해 주신 한결선 전문가님과 방송 이후에도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 싶으시면 문자샵 3772번으로 한결선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입장 가능한 채팅방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직후입니다. 이제 9시부터 한결선 전문가님께서 무료 온라인 공개 방송도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해 주실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격적으로 좀 중국이 네. 이제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의 변화가 되면서 회복이 될 텐데 이제 중국 시장이 좀 그 경기가 회복이 된다면 이제 국내 성장률에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칠 것이고요. 또 중국 때문에 국내 산업에 미치는 부분들 그리고 이에 따르는 또 경쟁 관계와 또 중국에서 어떤 보완 관계에 있는 그런 산업들의 영향들을 살펴보고 이와 관련된 수혜주가 뭘지 이 부분을 좀 살펴볼 테니까요. 잠시 후 진행되는 9시부터 진행되는 야간 온라인 공개 방송에 좀 참여를 하셔가지고 이런 부분들 또 종목들 같이 공부하고 또 점검하고 또 좋은 종목들 수익낼 수 있도록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국 시장 회복에 따른 우리 시장에서 수혜받을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해 주신다고 합니다. 포털 검색창에 슈팅스타 검색하시고요. 사이트 들어오시면 첫 화면에 한결선 전문가님 사진 바로 아래 방송 입장 가능한 버튼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고 9시부터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가 새해를 맞아서 2023년 핵심 유망주 대공개 강연회를 준비됐습니다. 2월 4일 오후 1시 KG타워 지하 1층 하모니홀에서 명동구
고래 전문가와 제프 전문가가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된 이벤트도 있습니다. 강연에 오셔서 방명록을 남겨주시면 올해 시장 전망과 유망주까지 알 수 있는 주식 투자 시크릿 파일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만 자리가 100석으로 제한돼 있는 만큼 미리 선정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세한 사항은 1522-1325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